네, 1시 9분 됐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의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발하셨네요. 예. 날씨가 좀 더워져서요. 예. 미국발 뉴스가 상당히 비중 있게 좀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여기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네. 5월 31일이죠. 그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민간 첫 그 우주선 발사하는 거를 이제 참관을 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제 그 G7 회의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초에 그 대통령 별장이 있는 이제 캠프 데이빗에서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그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상 회의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그 6월 말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회의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일단 좀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아직 뭐 대답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내지 뭐 9월 경으로 해서 그 확대된 그 회의 참가국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좀 깜짝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 G7이면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 7개 나라가 모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나라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일본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G5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1975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이탈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7개고요. 여기다가 사실 이제 모일 때는 최근에는 이제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같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G7이지만 국가로는 G7이지만 모이는 숫자는 정상급으로는 이제 그 이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출발을 할 때는요. 1973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그 거기에 대한 경제적 그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G5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모였던 거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의 당시에 말하자면 그 서방 최선진국들 모임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던 거죠. 75년 이럴 때면 지금 45년 전 아니에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맞는 것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도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GDP 규모나 이런 걸로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전통이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결코 폄하하거나 뭐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70년대 중반의 상황과 지금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국가들 간의 뭐 경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그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1999년도에 그 첫 모임이 있었던 G20 이런 것도 뭐 그런 그 G7이 지금 현재의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제 G20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G7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뭐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처음 이제 열리고 그 뒤에 이제 2008년도에 G20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는데 하여튼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G7의
국가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그 발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G7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것은 맞긴 한데 글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또 다른 의도는 혹시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의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예. 백악관의 이제 전략소통국장 엘리사 파라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 이제 이번 그 G7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G7 멤버에다가 4개의 나라를 더 확대해서 이제 초청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만 초대한 게 아니고 또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하고요, 그 호주 그리고 이제 인도 거기에 이제 러시아 이렇게 이제 4개 나라를 추가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확대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떻게 뭐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확대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요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다. 이런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그 확대 회의가 말하자면 뭐 확대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확대 회의가 뭐 중국에 대한 좀 지금 미국의 그 대응이랄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G7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많은 나라가 동참을 해서 다른 나라를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간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중국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개 나라를 추가를 해서 이제 초청을 하겠다고 한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G7의 기존 그 프레임을 뭐 확대한다거나 이 기회에 완전히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이번 연도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의장국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의 자격으로서 이제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원래 권한이 그 있습니다. 권한이 있군요. 몇 개 나라를 특별하게 이제 더 초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초청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이번 계기가 혹시나 그 G7의 확대를 미국이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를 G7에 다시 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기존에도 몇 번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G7이 이제 G8이 되는 건데 사실은 러시아가 97년도에 이제 G7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G8이 됐다가 2014년에 이제 빠졌죠.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G7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이 하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 4개 나라들을 합쳐서 정말로 G11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G7에 초청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G11이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그 주요 그야말로 세계의 선도 국가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장에 우리가 이제 발을 디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하는 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고 또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미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G7이라는 그 포맷 자체가 그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선도 국가들끼리 모여서 좀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지금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들을 다 같이 모아보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 6개 국가가 이미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3개 국가가 또 우리가 가는 것 이외에요. 네. 초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의 그 다이나믹스는 또 상당히 그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과 협의로 이제 당장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타 그 초대가 될 나라들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G7 기존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지금 아마 협의를 하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K 방역으로 상당히 지금 모범적인 이런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세계에 많은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이게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를 탈퇴를 선언한 셈이 됐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선언한 건지 선언한 셈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선언을 했죠. 예. 이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WHO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이전부터 많이 해왔죠. 4월부터 계속했어요. 4월 14일인가에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도 WHO가 그 중국 편향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죠 5월 18일에 일주가 넘었네요. 5월 18일에 그 WHO 이제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제 그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네. 미국 정부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중대한 좀 개혁을 약속을 해라. 그걸 30일 내에 약속을 해라. 아, 미리 시한을 좀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일 내에 그 나름대로 WHO가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뭐 그 전에 얘기했던 뭐 탈퇴 내지는 뭐 지원금 감축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뭘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오지는 아직 않는 상태인데 아무튼 5월 18일 날 그런 그 서한을 보냈고 근데 30일 기한을 줬는데 30일이 되기 전에 5월 29일자로 그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WHO 탈퇴 선언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래서 WHO가 그 개혁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나오겠다 그런 거고요. 근데 뭐 30일이 왜 안 치웠을까? 뭐 그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뭐 4월 중순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개혁 요구를 했고 뭐 그걸 따져서 지금 한 달 이상이 된 건가 하는 그런 계산은 됩니다만 아무튼 그 좀 그 석연치 않은 구석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탈퇴하겠다고 하면 이게 혼자 결정으로 이게 탈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논란거리가 좀 되는데요. 이게 그 WHO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게 이제 과연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헌법적 권한 내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조약에 가입을 하고 서명을 하고 하는 것을 결국은 행정부가 그 사인은 하지만 협상하고 사인을 하지만 이것을 의회 특히 이제 상원에 가져가서 이게 비준을 받거든요. 그런 그 절차를 생각해 보면 그 역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WHO 관련해 가지고 그 뭐 탈퇴 얘기까지는 안 했고 막 비판을 가하면서 우리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모르겠다 뭐 등등 뭐 그 우리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데 왜 중국한테 휘둘리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지원금을 줄이겠다라는 의사는 이제 많이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번에는 탈퇴 선언까지 나왔는데 글쎄 뭐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말을 주워 담아서 지원금 대폭 삭감 정도로 또 바뀌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국제 뭐 조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탈퇴한 게 꽤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명백하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거는 2017년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나온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도 이제 선언을 한 거지 이제 나온 상태는 지금 아닌 거고요. 그리고 네.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WHO 말고 WTO 국제무역기구에서의 탈퇴도 뭐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질서를 그동안 지탱해 왔던 네. 그 다자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미국 정부가 그 뭐랄까요 좀 그 친근하지 않은 그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이런 그 뭐 유엔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제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거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그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도 많이 내고 있고 또 미국이 가장 이제 그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 왔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들을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을 미국 스스로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좀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국제 질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사현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현안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외교 전쟁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